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날 봤던 ITQ 한글 A형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11월에 특별 시험이 있으신 분들 또 12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 11월 달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A형, B형, C형 차례대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김쌤하고 같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채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냐면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지 설정을 해주실 때는 저희가 뭐를 눌러서 해야 돼요? F7입니다. 그죠? 이 F7을 꼭 눌러서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F7을 눌러주시고 나면 이렇게 용지는 A4 용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용지 여백, 요 여백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10이어야 돼요. 요게 10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은 얼마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냐면 11로 변경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꼭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보기 부분이에요. 요 보기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쪽 윤곽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색깔은 컬러입니다. 컬러로 되어 있어야 되고 요 부분에 문단 보호하고 그림, 요 문단 보호랑 요 그림에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교정 보호도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문단 보호는 어떤 거냐? 요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엔터 모양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게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줄바꿈을 했는지 빈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 들어가서 문단 보호, 그림, 교정 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놔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저장을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입력으로 갖다 놓고요. 이 파일에 들어가서 저장을 좀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항상 저장을 하실 때는 어디에다가 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 어디로? ITQ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저장 위치가 문서의 ITQ 폴더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파일 이름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험번호 8자리 그리고 빼기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 이렇게 저장한 파일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시작하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 파일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2025년 1월 1일부터는 요 아래 한글이 요 한컴 오피스가요. 이제 네오로는 이제 응시가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할 수 있는 버전은 한컴 오피스 2020하고 2020으로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네오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11월 시험하고 12월 시험까지만 가능하고 내년 25년 1월 1일 시험부터는 한컴 오피스 요 2020으로 또는 2020으로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체 접수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내년 2월까지만 응시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버전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2020이나 2022 버전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여기 푸실 때 우리가 모든 글꼴은 요 함초롱 바탕에 글자 크기는 10이고 검정, 줄간격이 160의 양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렇게 양쪽 정렬 그 다음에 여기 160%로 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요 값으로 기본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요 바탕글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탕글이 아닌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글꼴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기 눌러 볼게요. 여기를 만약에 캡션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이렇게 150으로 이렇게 또 바뀌어 있고 또 제가 이거를 뭐 각주로 눌러놨다 그러면은
글자 크기가 바뀌고 줄 간격이 바뀌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바탕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꼭 바탕글이어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페이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 요 페이지 구분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요 페이지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1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1번 그래서 문제 번호를 표시를 해서 1번과 2번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2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2 해서 문제 번호를 꼭 표시를 해서 3번과 4번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다가는 우리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문제 번호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3페이지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번에는 이제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1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 이름이 나와 있고 어떻게 바꿔라 라고 하는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영문을 쭉 쓰시고 여기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여기에다가 1점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영문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영문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영어를 쭉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실 때 영문을 쭉 입력을 해주시고 요 부분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한글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면 요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가 우리 뭐였죠?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그렇죠. F6이 됩니다. F6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F6을 눌러놔 주시고 여기에서 요게 플러스가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셔서 요 스타일 이름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GN 오타 없이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쪽에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이 있잖아요. 요 문단 모양을 눌러주셔서 여기에 첫 줄 들여쓰기 얼마? 10. 여기 문단 아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얼마로 바꿔주시면 돼요? 1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 들여쓰기 10, 문단 아래를 얼마로 1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설정 버튼을 눌러놔 주세요. 이렇게 설정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글자 모양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 스타일에서 요 글자 모양은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정을 하고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고 장평이 얼마예요? 105. 105로 바꿔주시고 자가는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언어 있죠. 이 언어의 대표를 한글로 바꿔주신 다음에 한글의 글꼴을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글 굴림 105 마이너스 5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다시 언어를 영문으로 바꿔서 영문의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궁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문은 궁서 글자 크기 10에 105에 마이너스 5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를 눌러줬을 때 이쪽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설정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부분이 요 아워 통에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요 줄과 요게 문단 한 문단이니까 요 문단 아래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엔터를 눌러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저장 버튼 누를 때는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요게 없다, 나 이걸로 싫어 그러시는 분들은 파일 눌러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2번을 하려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요 스타일이 요게 따라와요. 디자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눌러서 뭐로 바꿔요? 바탕글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조금 떨어지게 좀 이렇게 5번 정도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2번을 해주시고 이제 2번에
이렇게 표하고 차트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표하고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스타일을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스타일을 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점하고 한 5번 눌러 놓은 다음에 2점하고 바로 밑에다가 표하고 차트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타자가 좀 영타가 좀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타일을 맨 나중에 하든가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되고, 이제 표하고 차트는 100점이에요. 그래서 표 만든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칸에 몇 줄인지 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6칸에 한 줄, 요게 줄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입력에 가서 요 그림을 눌러주시게 되면 줄수 나오죠? 줄은 지금 5줄. 5줄. 칸이 여러분들 6칸이 되는 겁니다. 칸이 몇 칸이다? 둘, 넷, 6칸. 줄이 5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셔야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딱 맞춰서 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줄에 6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시게 되면 전체 표를 먼저 다 범위를 여러분들 지정을 해주세요. 표 안에 있는 곳을 전부 다 한 번에 다 범위를 지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지만 F5를 몇 번을 눌러주시냐면 3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표 전체가 한 번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번에 지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아무 데나 꺼서 놓고 F를 한 번, 2번, 3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 전체가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몇 번 아래로 한 번, 2번 늘려주세요. 이렇게 한 번, 2번 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해주시냐. 요 1번에 있는 표 전체 글꼴을 뭐로 바꿔요? 도듬. 표 전체 글꼴을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주시냐면 도듬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크기는 10입니다.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가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먼저 누를 거예요. 이렇게 도듬에 10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가운데 정렬이 잘 되는지 보시려면은 요 문단보호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숫자가 여기는 숫자가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요 2019년 밑에부터 쭉 숫자잖아요. 그 여기부터 쭉 드래그를 하셔서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캡션이에요. 얘가 캡션인데 여기 위에 보면은 캡션도 도둠의 10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서를 여기다 가운데다 놓고 뭐 아무데나 놔도 돼요. 커서가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어도 되고 안 지정이 되어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 끝에 요 표 레이아웃을 눌러서요. 요 표 레이아웃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캡션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고 위에요. 위. 캡션은 위 아니면 여기 아래쪽에 나와요. 그래서 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 1이라고 나오죠? 그럼 얘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뭐라고? 연도별, 산업 디자인, 출원, 수,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천, 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요 캡션도 뭐다? 도둠의 10이에요. 캡션도 도둠의 1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캡션이 위에 있기는 하지만 어디로 갔어요? 여기 오른쪽으로 표 위에 오른쪽으로 있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 오른쪽. 이렇게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요 캡션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틀립니다. 글꼴을 안 바꾸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죠? 꼭 글꼴을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셀 배경이 노랑이에요. 노랑이 요 부분. 여기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에 맨 끝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우리가 요 표 안에 있는 색깔을 바꿔줄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뭐다?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C요. 요 C죠. 요 C를 눌러 주시는 겁니다. 컬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C잖아요. 첫 글자가 C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
요 색을 눌러주셔서 여기 면색을 무슨 색으로 바꿔요? 노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랑으로 변경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셀병을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한글의 계산 기능은 아직 못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다가 4번 내가 요거 아직 못했네. 그럼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캡션은 이미 했어요. 요게 캡션이라고 했었죠. 요거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선 모양. 그래서 선 모양은 지금 보시게 되면 바깥쪽이 다 이중실선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중실선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 테두리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지금 몇 번을 해야 되냐면 총 4번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거 한 번 바꿔야 되고, 요 부분도 또 있죠. 2번. 또 여기에도 또 있죠. 3번. 그 다음에 요 테두리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총 4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 전체를 F5를 몇 번을 눌러서 3번. 그리고 이 테두리를 바꿔줄 때 사용하는 거는 단축키가 L이에요. L, 라인, L, 선. 그죠? 그래서 L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셔서 종류를 바꿔주고 어디에요? 바깥쪽.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깥쪽이 변경이 됐고, 요 첫 번째 줄을 또 선택을 하셔서 L 눌러주신 다음에 테두리의 종류 이중실선에 여기죠. 여기 아래쪽.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잘 바뀌었는지 확인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다시 뭐를 눌러요? L. 그리고 이중실선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어느 쪽? 여기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테두리를 넣어주시기 위해서는 요 한 칸만 범위를 지정해야 되니까 F5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겠지만 F5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한 칸만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L을 눌러주시고 여기 대각선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요 대각선 따로 눌러서 이렇게 양쪽을 눌러주셔야 X자 모양이 나오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하나 안 했던 요 계산 기능을 표시를 좀 해놨잖아요. 여기에 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빈칸 요 부분에다가 평균을 넣어줘야 돼요. 그죠? 소수점 2자리로. 그래서 이 부분, 요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과 요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과 요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이잖아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쪽에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와서 블록 평균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을 할 때 여기가 이렇게 천 단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빼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천 단위 기호를 넣어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거 키보드에 있는 쉼표를 눌러주셔도 되지만 그냥 누르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이럴 때는 숫자만 입력을 해놓고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리점 넣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천 단위가 넘어가는 그 수 부분에는 요 쉼표가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가 다 끝나면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만들어야 된다?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표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캡션 부분이에요. 이 캡션을 놓치고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 캡션을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차트는 어떤 거? 요런 모양으로 지금 차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여기 연도별이죠. 연도별 한국, 독일,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가 되는 거고 요 차트의 종류는 어떤 걸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에 가면 요 차트 나오죠. 여기에서 가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차트가 나옵니다. 요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면 되고
이 차트가 지금 보면 표 위에 만들어졌어요. 표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요 끝에 있는 요 차트 서식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글자처럼 취급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얘를 체크를 해주셔야 이 차트가 표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크기를 옆으로 어떻게 해요? 늘려주는 거예요. 뭐만큼. 이렇게 표가 있는 곳까지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쪽에 보면은 눈금선이 없어요. 눈금선이 없고 여기에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지. 그래서 어디로? 요게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면 요쪽에 요 차트 디자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구성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얘를 눌러서 먼저 요 눈금선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없잖아요. 눈금선을 여러분들이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걸 빼주세요. 그럼 없어졌고 또 들어가서 축제목이 이쪽이 가로고 이쪽이 세로잖아요. 세로가 나와야 되니까 세로를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대로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가서 여기 보면 먼저 3번에 요 제목 차트 제목이 얘잖아요. 그죠? 요 차트 제목을 궁서 진하게 12로 바꿔주라고 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제목 편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한글과 영어의 글꼴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눌러서 기억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을 때는 기억이 안 눌러지니까 한글로 바꿔놓고 요 기억을 눌러주면 궁서가 바로 나오죠. 기억. 그래서 궁서로 바꿔주시고 진하게 그리고 크기가 얼마요? 1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글 글꼴 궁서, 영어 글꼴 궁서, 진하게 12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있죠? 요거를 또 속성을 바꿔주셔야 돼. 여기 아래쪽에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건 2016 네오 버전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상태에서 제목 속성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속성 여기 들어왔잖아요. 요게 채우기를 흰색 요거로 바꿔주시고 선, 테두리 요 검정 요거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효과죠. 요 효과에서 그림자를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다 이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아까 요 제목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차트 제목에다가 내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안 쓰고 그냥 넘어왔네요. 그죠? 산업 디자인 여기에다가 수라고 적어주시면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제목 편집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글꼴을 바꿔주시고 궁서 진하게 12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은 궁서 보통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축제목과 법례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요거 틀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번호를. 어떻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에요. 이쪽에 법례죠?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지. 요 부분이 바로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목, 요 축제목, 법례는 요게 법례를 출력 결과랑 동일하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축제목이 궁서의 보통의 10인데 축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축제목에다가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천 건 적어주시고 궁서에 여기 궁서 기억 눌러주게 되면 궁서로 가죠. 영어 글꼴도 같이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궁서에 보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이에요. 그죠? 궁서에 1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는데 방향이 지금 가로 방향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축제목 속성에 들어가서요. 이쪽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글상자를 방향을 어디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쪽에 속성에 들어와서 이쪽이 방향의
가로 방향, 글자 방향을 뭐로 바꿔준다? 가로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1번. 그 다음에 2번. 요 2번이에요. 2번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궁서다. 또 여기도 궁서다. 궁서다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또 그대로 속성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눈금선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0하고 그 다음에 15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축 속성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는 다 같아요. 그런데 요 바깥쪽에는 눈금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눈금, 보조눈금을 다 뭐로 바꿔요? 바깥쪽. 주눈금과 보조눈금을 다 뭐로 바꿔준다? 바깥쪽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촘촘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주 단위가 지금 5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보조 단위를 49.9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이렇게 나옵니다. 요 주 단위를 뭐로 바꿔준다? 49.9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 잘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바깥쪽에 눈금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요렇게 눈금선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단위가 여기가 간격이 50이었잖아요. 요 49.9로. 그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요 주눈금과 보조눈금을 다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2번도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3번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궁서, 궁서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궁서, 궁서로. 그러면 이렇게 궁서, 궁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여기는 범례 있죠. 이 범례는 여기 선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선 먼저 뭐로 바꿔주시고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도 궁서, 이 부분도 궁서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범례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요 그리기 있잖아요. 여기에 이 선을 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완벽하게 똑같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빈 곳을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뭐를 눌러요?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갈 때는 우리가 뭐를 눌러서 여기 Alt, Shift, 엔터를 눌러준다. Alt, Shift,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이 나왔죠? 요 수식이 이제 여러분들 40점이에요. 그죠? 수식이 이제 40점인데 한 문제당 몇 점? 20점, 2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할 때는 여기 번호 써야 되겠죠? 3점, 엔터. 가로 안에 1번 적어주시고요. 띄어쓰기를 한 번을 한 다음에 수식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요 입력에 들어가서 수식 이렇게 들어가 주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적분기호가 나왔죠? 얘예요. 요 적분기호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빨갛게 커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니까 그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0 쓰고 탭을 눌러서 이동하신다. 여기 이동할 때는 뭐를 이동해서 요 탭 키를 눌러서 이동하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여러분들 탭 눌러주시고 1 그리고 탭 눌러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가로 이 사인은 영어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X도 그리고 더하기를 눌러주시고 분수가 나왔죠? 요 분수 들어가서 X 그 다음에 탭 눌러서 2 또 탭 눌러서 분수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뭐다? DX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적분기호를 눌러서 얘를 눌러주시고 0 탭을 눌러서 1이다. 그리고 탭을 눌러서 뭐 들어가면 돼요? 분수. 그리고 1 더하기 사인 X. 그리고 탭을 눌러서 2가 들어간 다음에 다시 탭을 눌러서 DX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요 수식에 있는 요 1번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 좀 쉬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닫기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 되고 2번을 풀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좀 하신 다음에 우리가 가로 열고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2번에 있는 요 수식은
쉬워 보이기는 하지만 손이 좀 많이 가죠. 우선은 영어 대문자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위첨자가 또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의가 좀 필요하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이번에 있는 요 수식은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주셔서 이제 푸는데 R이 지금 뭐예요? 대문자예요. R 대문자. 그리고 아래 첨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래 첨자 들어가는데 여기도 대문자예요. H. 그쵸? 그리고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올 때는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고 는을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분수 들어가서 1을 적어주시고 탭을 눌러서 H하고 뭐예요? C. 그쵸? 그 다음에 탭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곱하기 기호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 들어가서 곱하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파이죠. 파이는 요 그리스 대문자가 있고 요 그리스 소문자에 가면 요 파이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위첨자예요. 그죠? 얘 눌러서 위첨자 뭐라고 적어주신다? 그리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탭을 눌러주시고 또 여기 대문자가 K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 20점은 틀리게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적어주시고 다시 탭을 눌러서 빠져나와 주신 다음에 M하고 E예요. 그런 다음에 또 위첨자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4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탭을 눌러주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온 거고요. 다시 탭을 눌러서 우리 분모로 넘어간 다음에 H 그리고 위첨자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대문자 섞여 있는 거 위첨자가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걸 꼼꼼하게 좀 보셔야 실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장을 눌러주시고 또 엔터를 5번 정도 눌러주세요. 이거는 3번과 4번을 약간 구분해주기 위해서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4점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그리기 도형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래로 내려가면 110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고 색 없음을 제외하고 어떻게 지정해야 된다? 서로 다르게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꼭 여러분들 제가 요 도형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기본. 그죠? 기본에 가서 선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 채우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뭔지 이제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도형이 요거는 둥근 모양이죠. 이렇게 여기 아까 반원이 있고 여기에 둥근이 있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도 보면 지금 뭐 있어요? 둥근 모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 체크를 해놓게 되면은 틀리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만들 때는 지금 어떤 거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맨 바닥에 있는 요거부터 만들어야 되죠. 요 보라색. 그죠? 그래서 보라색의 사이즈가 얼마냐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요 아래쪽에 있네요. 크기가 50에 얼마예요? 145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도형을 좀 만들 때는 종이 방향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보라색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직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입력에 가면 요 직각 있죠. 얘를 눌러서 대각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 기본 요쪽에 나와 있는 요 기본 여기는 요 선 요거 채우기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는 크기, 이 선에서는 둥근이냐 반원이냐, 그다음 채우기에서는 색깔이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여기 크기에 들어가셔서는 50에 145입니다. 50에 여기 얼마? 145로 만들어 주시고 크기 고정을 해주세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드래그를 잘못했을 때 미세하게 크기가 바뀌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은 직각이에요.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고 채우기의 색깔은 지금 이 색깔인데 저는 색깔을 요거를 좀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 살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한 이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거는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상자를 글상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요 글상자는 요게 글상자예요. 요게 가로 글상자. 대강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바깥쪽에다 클릭해서 격자점이 나오면 그때 더블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여기 보면 요 기본에 들어가면 뭐로 바꾸라고 그랬냐면 크기가 130에 17이에요. 130에 요거 17 그리고 크기 고정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요 선에 가야 된다 그랬죠. 얘가 반원이에요. 요 선이 뭐다? 반원이다.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면색을 뭐로 바꾸라 그랬냐면 요 빨강으로 바꾸래요. 요 빨강입니다. 요 색깔 빨강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글씨체가 여기 지금 보면 굴림이에요. 글씨체를 뭐로 바꿔야 된다? 굴림이다. 그리고 크기는 22 엔터.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또 여기 뭐예요? 흰색이에요. 글자 색깔이 흰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 바깥쪽을 클릭 한번 했다가 안에 커서를 클릭해야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사회 클릭하고 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디자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런 위치를 좀 보시고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가 조금 튀어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인한 부분이 이렇게 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요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도형의 사이즈는 요쪽으로 나와 있네요. 요쪽에 보니까 이 사이즈가 요게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요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사각형을 대강 그려주고 더블 클릭해요.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 가야 돼요. 요 사이즈가 120에 50이다. 120에 50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에 가서 요 끝이 둥글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죠. 얘는 둥근 모양이다. 그리고 채우기의 면색은 중복이 되지 않는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요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 조금 벌어지면서 이 정도로 나오게끔 조절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 만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요 글맵시 요 글맵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커서를 바깥쪽으로 빼고 요 입력에 가면 요 글맵시 있죠. 요 가나다를 눌러요. 눌러서 여기다가 한국 디자인 진흥원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요 글맵시 모양은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육각형이에요. 요거는 뭐로 바꿔라? 육각형. 요게 이제 여러분들 역갈매기형, 갈매기형, 나비 넥타이, 육각형 요 네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육각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체가 뭐로 바꿔주라고 했냐면 도듬으로 바꿔주래요. 글씨체가 뭐다? 도듬.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면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위로 나와요. 여기 나오면 이렇게 옮겨놨을 때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 기본에 가서 크기를 50에 얼마로 4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크기 고정해 주시고 얘가 앞으로 아까 안 나왔잖아요.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였기 때문에 요 앞으로 빼주셔야 되는 거야.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얘를 어디로?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 그리고 글자 색깔이 지금 파랑인데 파랑이 아닐 경우 빨강 뭐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 요 채우기에서 면색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갖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림을 넣어야 돼요. 요 그림을 넣을 때도 바깥쪽에 한번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그림 우리가 어디로 간다? 문서에 ITQ 폴더 가서 어디? 픽처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지금 몇 번 넣으라 그랬어요? 로고 3번이에요. 반드시 그림을 선택하면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확인 안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요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 그림을 대강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얘도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뭐를 해주시냐?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해주시면 크기가 40에 40이에요. 40에 40 크기 고정하고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였잖아요. 얘도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해주셔야 돼요. 글맵시하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글 앞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그림에 들어가서 누구? 회색조.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요 글맵시에서 여기 글맵시에 보면 하이퍼링크 안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하고 나면은 요 하이퍼링크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놔 주시면 좋겠죠. 그죠? 요걸 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 먼저 뭐를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좀 잘 안 보여서요. 요거를 하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요거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얘는 직사각형 여기 보면 직사각형 그리기 크기 얼마 면색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밑에 있는 1, 2, 3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각형을 눌러서 대강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요 크기를 얼마로 바꿔준다? 12 곱하기 15 그리고 크기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선에 들어가서 둥근 모양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면색이 뭐예요? 하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색깔을 하향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체육에 들어가서 면색을 하향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글씨를 쓰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해주셔야 돼요. 그럼 커서 깜빡거리면 이때 궁서에 2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궁서 크기 얼마? 20. 그리고 정렬을 어디로?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위치를 좀 잘 봐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위치가 어느 쪽? 한국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 이쪽에다가 딱 이렇게 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위치를 좀 놔주시고 그쵸? 위치를 놓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요게 한 요 정도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다가 또 이렇게 넣어 주셔서 이제 요 네모를 만들었을 때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겠죠. 요 네모는 이제 보면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네모를 또 이렇게 옆에다가 그려요.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10 곱하기 10이래요. 10 곱하기 10에 크기 고정을 해놔주시면 되고 면색은 지금 선은 직각이니까 우리가 바꿀 거 없고 색은 칠하지 않았던 색깔로 바꿔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는 이 색깔로 한번 칠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겹치게 살짝 겹쳤죠?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얘를 조금씩 더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좀 할게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글씨가 이렇게 글자 위에 조금씩 붙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고 이런 거는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복사를 해도 뭐 좋으실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다시 얘를 복사를 한다. 이렇게 놔주시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색깔 다르게 바꿔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면색을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채도가 다르게 색깔을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색깔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요 글상자를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글상자는 요거죠? 요거 눌러서 옆에 나와 있는 얘네들 두 개의 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크기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적당히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나가지는 않았어요. 바깥으로. 한 요 정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장자리를 클릭을 해서 요 격자점이 나오면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본의 사이즈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선에 가서 요 선 종류를 요 파선으로 바꿔야 돼요. 요 선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인데 요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요 체육에 면색이 없음이에요. 색체육이 없음으로 바꿔주셔서 색깔이 이렇게 뚫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글꼴은 도듬입니다. 글꼴을 뭐로 바꿔요? 도듬. 그리고 18로 바꿔주시고 정렬이 뭐다? 가운데 정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세요. 성장형, 디자인, 생태계, 구축. 크기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아래로 방향키를 내려주면 커서가 바로 이동이 됩니다. 디자인, 활성화, 기반.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주시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선택해서 조절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놔 주시고 그죠? 이렇게 눌러놔 주시고 다시 3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Alt, Shift, Enter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거 하이퍼링크를 안 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는 이 부분을 쭉 다 입력을 하고 나서 부분 바꿔주는 게 확실히 작업이 빠릅니다. 하나하고 바꾸고 해제하고 하나하고 바꾸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우선 먼저 한자 바꾸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여기 모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모집이라고 적어 주시고 커서 뒤에다 놓은 다음에 한자키 눌러 주시게 되면 한자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입력 형식에서 한글 나오고 뒤에 한자가 나오는 형식으로 바꾸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특수문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특수문자 들어갈 때는 뭐하고 뭐 눌러야 돼요? 컨트롤 키하고 뭐다? F10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키하고 F10을 눌러주셔야 돼요. 컨트롤 F10 눌러서 요 한글 문자표에 있는 요 정각기 요 일반이에요. 여기 엉뚱한 게 선택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요 특수문자가 이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죠? 눌러서 넣기 해주시게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해주시면 되고 빈줄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제목과 이 본문 사이에 빈줄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면 이 본문하고 여기 문단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빈줄이 또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번호와 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맨 아래 표 아래하고 요 마지막에 있는 발신명이 들어가는 부분에 빈줄이 총 해서 4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 엔터를 한 번씩 더 눌러 주셔야 되고 이쪽에 두 번째 문단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띄어쓰기는 몇 번을 한다? 2번을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먼저 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입력을 하고 요 각주 넣는 방법이라든가 요 각주라든가 요 각주 있죠? 그거랑 요 표 만드는 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서 표를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고 요 표는 지금 보시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그죠? 네 칸에 줄을 한번 세보시게 되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이에요. 네 칸에 여섯 줄. 커서를 여기다 놓고 표에 들어가서 줄은 지금 여섯 줄이 되는 거예요. 줄은 여섯 줄. 칸이 몇 칸이다? 네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네 칸 맞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표도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는 표도 여러분들이 F5를 몇 번? 3번을 눌러 주셔서 아래로 일단 한 번, 2번을 늘려 주세요. 이렇게 늘려 주시고 여기 문제에 보시게 되면은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변경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좀 하세요.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가 L이었잖아요. 그렇죠? L을 눌러주신 다음에 우선 이쪽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어요. 그래서 선 종류를 없음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요 왼쪽과 요 선 빠졌죠. 여기 오른쪽 선 빠지죠. 설정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위, 여기는 아래가 이중실선이에요. 또 L을 눌러서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요쪽에 위 이중실선 나오죠. 여기도 눌러서 이중실선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있죠. 하나가 이쪽 부분이 이중실선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범위 지정하고 L을 눌러서 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의 어느 쪽? 여기 아래쪽이에요. 그죠?
요거 눌러주시고 색깔 바꿔주는 게 나와 있죠. 요 그라데이션 여기 바꾸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 보이잖아요. 요거 C 눌러서 변경하시는 겁니다. C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라데이션 나오잖아요. 그죠? 그라데이션 눌러주시고 유형은 여기 가로입니다. 가로. 색깔이 시작이 뭐예요? 하얀색. 끝색이 뭐다? 노랑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수평으로 나와 있는 거는 2016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라데이션의 유형이 가로, 시작색 흰색, 끝색이 뭐다? 노랑이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 첫 번째 칸에서 요거 맞고 요 밑에 두 개가 합쳐졌어요. 합칠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뭐다? M입니다. M.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M을 눌러주시면 되고 요쪽 끝에도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고 칸을 줄일 때는 여기 경계선에서 갖다 놓고 조금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이 부분도 이렇게 갖다 놓고 줄여주시고 그리고 입력하다가 칸이 모자르면 또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셔서 칸 줄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요 마지막에 엔터 한번 눌러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여기 맨 밑에 요 각주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주가 이렇게 들어갔죠. CMF에다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고 입력에 가면 여기 각주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1번 모양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원문자 안에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에 있는 요 번호 모양을 눌러주시면 얘를 눌러서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가로 바꿔주시고 띄어쓰기 한번 되어 있죠. 소재, 마감을 뜻하며 이렇게 제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요 구분선은 5cm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구분선 5cm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이게 입력이야.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위에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틀리지가 않아요. 위에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 제목부터. 요 제조기업 혁신을 위한 디자인 활용 지원 얘는 궁서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다? 18 그리고 진하게가 있네요. 진하게 여기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덧말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덧말이에요. 그래서 요 덧말은 여기 입력에 있는 옆에 역삼각형 여기를 눌러서 요 덧말 넣기를 해주셔야 돼. 범위 지정을 꼭 하셔야지만 덧말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발에서 마케팅까지 이렇게 써주시고 넣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덧말에 오타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커서를 앞에다 놓고 요 책갈피 이름을 디자인으로 넣어야 돼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이쪽에 입력에 가서 보면 책갈피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책갈피 이름을 뭐라고 넣어요? 디자인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했어. 그러면 아까 못했던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하이퍼링크 요거 넣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하고 입력에 가면 요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글 문서 여기로 가야 돼요. 요 한글 문서를 눌러줘야 여기 책갈피라는 거 나와 있고 여기 아래에 지금 금방 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요 하이퍼링크에 들어와서 요 한글 문서에 요 디자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넣기를 눌러줘요. 그러면 다른 데 클릭했다가 여기를 클릭하려고 했을 때 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뭐를 눌렀을 때 컨트롤입니다. 그럼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제목에 있는 거는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여기는 머릿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쪽번호까지 넣어주시면 좋아요. 커서를 여기다 놓고 우리가 쪽에 가서 요 머릿말, 꼬릿말 또 머릿말이 여기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바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보도 자료라고 적어주시고 범위를 꼭 지정하셔서 글꼴을 뭐로 바꿔요? 도듬. 범위를 지정을 해야 글꼴이 바뀝니다. 그리고 크기는 10. 그리고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도둠의 10도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 많이 틀리고 있죠. 여러분들 도둠의 10에 오른쪽 정렬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더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들어갔죠. 머릿말이. 그 다음에 커서를 여기다 놓고 아래쪽에 있는 쪽번호도 가해하세요. 여기 쪽번호. 그래서 쪽에 요 쪽번호 매기기 어느 쪽 여기 끝에 줄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가나다 예, 선택하신 다음에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 세 번호로 시작을 들어가서 요 쪽번호의 이 시작 번호가 5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5로. 그래서 5를 넣어주시면은 요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여기에 뭐가 나와요? 마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했을 때 이 제목을 수정하고 요 머릿말하고 쪽번호까지 같이 한 세트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거 산이라고 나와 있는 요 제목과 요 본문 사이에는 빈줄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죠. 요게 문단보호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산자에다 클릭을 해 놓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요 서식에 가야지만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겁니다. 여러분들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 얘를 누르고 들어가면 요 두 줄이에요. 두 줄에 글꼴이 뭐다? 궁서다. 요 궁서 써 있잖아요. 여기 면색 뭐다? 노랑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놔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그림을 넣어야 되죠. 그림 몇 번이냐면 여기 5번이고 문서에 포함을 하라고 했습니다. 크기가 나오죠. 여기에다 놓고 입력에 가서 그림 이미 넣어봤어요. 그죠? 그림 5번 문서에 포함에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대강 그려요. 이렇게 대충 그려주신 다음에 요 그림이 지금 누가 나와야 되냐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자르기를 눌러주셔서 요렇게 잘라주고 요렇게 잘라주고 가능하면 여백 공간이 많이 없게끔 잘라줘야 그림이 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 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림을 요렇게 조금 근사치로 되게끔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셔서 사이즈가 지금 얼마예요? 40에 35, 40에 35예요. 40 그리고 35 그리고 크게 고정해 주시고 여기 여백이라고 하는 데 가서 바깥 여백 왼쪽을 얼마로 바꿔요? 1로 변경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끝부분이 요 글씨 끝에 가게끔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참여할까지 나와야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참여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할와 샌디 업자 맞죠? 그리고 요 밑에는 대품 해밑 이렇게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는 요 글자 모양에서 바뀌어야 되는 곳이 여기 있는 요 한 군데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요게 표 위에 있는 거 여기 두 군데 표 아래에 있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한 번에 바꿔주시는 겁니다. 범위를 여기를 지정을 하고 먼저 일단 굴림으로 바꿔요. 일단 뭐로 바꾼다? 굴림 크기 얼마? 18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해제를 하고 요게 특성문자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 D부터 요 디자인부터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요 글자 모양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서 뭐로 글자 색은 하얀색 음영은 뭐예요? 여기 파랑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은 요 부분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특수문자가 바뀌거나 요 빈 공간이 바뀌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 표 위에 있는 내용은 다시 또 다 같이 범위 지정해서 굴림의 18 일단 굴림의 뭐로 바꿔준다? 18로 바꿔준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기울어진 거는 요 특수문자는 안 기울어졌잖아요. 요거 틀리지 말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만 범위 지정해서 기울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꾸 얘까지 해주시니까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조심해 주시고 강조점이 두 글자 여기 앞뒤로 들어갔잖아요. 따로따로 바꿔주는 거예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확장 탭에 요 강조점을 요 체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뒤에도 따로 범위 지정하셔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강조점을 뭐로 바꾼다? 체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따로따로 바꿔야 되고 요 특수문자에 기울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거는 범위 지정하고 궁서 24 궁서로 먼저 일단 바꿀 수 있는 거 바꿔요. 궁서에 24다. 그리고 또 진하게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장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어디 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요 기본에 요 장평 나와 있죠? 얘를 얼마로 바꿔준다? 105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글자 모양에 관련된 세 군데가 다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보면은 요렇게 나와 있죠. 요 문단 번호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변경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살짝만 좀 내려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첫 글자가 여기 보시면 조금 이게 가려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이 1수준에 해당이 되는 게 가점이고 2수준이 원문자 안에 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수준과 2수준의 위치 그리고 줄간격이 18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범위를 지정해서 여기에서 이 줄간격을 먼저 변경을 하세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가서 180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글머리표미 문단 번호가 나와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가점 1수준, 2수준이 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게 없을 때는 첫 번째 거 눌러주세요. 같은 게 없을 때는 몇 번째 거? 첫 번째 거 눌러주시고 요 사용자 정의로 가주시는 거야. 여기 가서 요 1수준은 번호 모양이 뭐다? 가점이다. 여기서 찾으세요. 가나다. 여기 가점.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번호 위치. 요 번호 위치 잘 가야 되겠죠? 번호 위치가 1수준이 얼마다? 20이다. 20. 그리고 오른쪽. 그럼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바뀐 게 여기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눌러요? 2수준. 2수준은 번호 모양이 뭐예요? 원문자 안에 뭐가 들어갔다? 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점이 있어요. 점을 빼야 돼요. 그래서 점 빼는 거는 이 부분에 가서 백스페이스 눌러주면은 점이 빠져요. 그럼 여기 빠졌잖아요. 그죠? 요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빼고 이 수준의 위치를 얼마로? 30에 또 뭐다? 오른쪽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점 여기 가 원문자 안에 가로 바뀌었죠? 그럼 다 된 거예요.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설정을 눌러주면은 먼저 1수준에 맞춰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요 서식에 맨 끝에 가면은 요 부분이 뭐예요? 한 수준 감소예요. 여기 보시면 요게 한 수준 감소다. 얘를 눌러요. 그럼 가점 원문자 안에 여기 나로 바뀌었죠? 밑에를 또 범위를 지정을 해서 한 수준을 감소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모양하고 같은 모양이 바뀝니다. 그죠? 요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내용을 입력을 해놓고 수정하시는 거야.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하시고 나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답안 전송 누르고 그리고 내가 제출한 답안 전송이 잘 됐는지 앞에 나가서 감독관님한테 확인받고 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컴퓨터에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들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쪽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들 도형, 그쵸?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먼저 1시간 동안 60분 동안 얼마큼 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한번 해보시고 아 내가 요 부분은 순서를 좀 맨 나중에 해야 되겠다 먼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순서를 좀 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쪽 하는 데는 한 15분 2쪽 하는 데 한 15분 그리고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하시는데 한 30분으로 시간을 좀 분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